안녕하세요. 심플로이즈의 김PD입니다. 오늘도 동네 전문가를 모셔서 또 저번과 같이 또 특별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원래 이 해주실까요? 영상 시리즈가 예, 예. 층간소음 정말 문제구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왜 문제를 만드나. 그거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다루는 그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시리즈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뭐, 일단, 네. 층간소음을 만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야,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의 쿵쾅거림이 익숙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어, 아이 키운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쿵쾅거려요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쿵쾅거리는 소리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본인들, 부모님들의 쿵쾅거림이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게 패턴이 정해져 있고 낮 시간대를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 밤, 이른 새벽에 그럴 때도 있죠. 애가 뭐 상태가 안 좋거나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크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밑에 층에서 듣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정도인데 밑에 층에서 정말 힘든 소리는 예, 엄마, 아빠의 쿵쾅거림이에요. 본인들이 쿵쾅거리니까 애들이 심적으로 좀 산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제발 좀 인지를 하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예. 경계선 지능입니다. 경계선 지능이요. 예. 경계선 지능을 언급하고서 부모님을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오해할까봐 먼저 얘기했어요. 예, 예, 경계선 지능이라 하면 요즘은 IQ를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IQ 얘기 안 해본 지도 꽤 오래된 그런 예, 시기죠. 원래 경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IQ가 제일 중요한데 IQ 능력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내 사람, 내 자식, 내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일수록 IQ를 안 봐요. 전 예. 세계적으로. 예. 요즘 뭐 보죠? 글쎄요, 또 예전에는 또 EQ 이런 걸 봤는데 또 이번에는 사회적인 공감 능력 같은 걸 더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IQ 보면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은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절대 성공할 방법도 없고 그냥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뭐 장애가 있어 그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암묵적인 그 가이드라인 이런 바운더리가 딱 정해지는데 예. 그 아이가 내 친구고 내 자식이고 내 뭐 소중한 누군가다 그러면 IQ로 분류하는 사회는 정말 싫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음, 사회는 이미 IQ 야 하지마 내 사람이 더 중요해 EQ로 가자. 어?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내 사람이 중요해. 하고서 이제 EQ 그 뒤로 쭉 온 건데, 요즘은 뭐 저것도 하죠. 혹시 그 피디님 그 T인가요? 예, 저는 T. 예.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오히려 그나마 이게 좀 더, 따져볼 재미도 있고, 약간 맞는 게 있어요. 그죠? 음, EQ야말로 정말 후진국형 그건데, 예. 사회를 병들게 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 또한 참 IMF 직후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확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고질적으로 이게 문제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예,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경계선 지능이라 하면 IQ 기준으로 70에서 79 사이 한 어, 80부터는 약간 뭐 맹하네 하지만 정상인의 범주 들어가고 70 미만은 장애로 분류가 되죠. 지적 어, 장애 뭐 1급, 2급 쭉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분류가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분류는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 이 IQ 70에서 79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죠. 예. 경계선 지능은 IQ로 사회적으로 관리되는 그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 문제를 점점점 크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 층간소음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자기 생각을 일반인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종속된 상태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그 염전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일반인들의 지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염전노예지 사실은 그 일상적인 회사나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경계지능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고 IMF 때가 언제예요? 오래됐잖아요. 그때 어렸던 그런 사람들이 관리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분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처럼 성인이 돼서 일반인처럼 똑같이 있고 말하고 다 하는데 지능이 경계선 지능이야. 그러면 그걸 아는 가까운 누군가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용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인연으로 누군가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정상인들과 얽혀서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들까 이해를 못하는 정상인들이 또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개인주의 사회로 됐잖아요. 그냥 내 것만 신경 쓰고 주변 신경 못 쓰잖아요. 자칫 신경 쓰면 뭐 스토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히려 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역으로 보복당하는 경우도.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하더라도 챙겨서 따져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 사람은 사회 곳곳에 있는 겁니다. 각종 더군다나 뭐 부모나 지역에서 챙겨주면 좋은 대학도 가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정말 얽히고 설키고 사는 거죠. 왜 이 문제를 계속 만들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상황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건데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뤄야지 되기 때문에 딴 얘기들은 다 빼고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예전에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저씨죠. 야 우리 집 위층에 가족 모임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아저씨가 말을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집 위층에 붕어가 살아. 금붕어가 살아.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쳐다보잖아요. 우리 집 2층에 금붕어가 사는데 쿵쾅거려서 올라가서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계단 내려올 때쯤에 또 쿵쾅거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다룬 드라마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혼쭐을 내죠. 뭐 경비한테 얘기해줘. 경찰 불러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람이 좀 맹해. 착한데 고쳐지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이 딱 이루어져 있다면 그나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문제를 만들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쿵쾅거리고 있고 쿵쾅거리는 게 나한테도 느껴지고 내 귀에도 들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발뒤꿈치 발망치질 있잖아요. 자기도 그 소리가 싫고 그런데 쿵쾅거리면서 계속 걸어다니는데 왜 소리가 나고 내가 왜 그 소리를 내야 되고 내가 왜 그 소리 내가 내는 소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신경이 쓰이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해요. 그럼 밑에 층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요? 하고서 내가 했는데 거짓말해야지.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야지. 이런 건 이제 정상인들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밑에 층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모든 사고가 멈추는 거예요. 그냥 완전 백지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지, 그거 자체로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밑에 층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다 하고서 한 귀를 듣고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 다음에 가면 문 닫고 들어와서 다시 쿵쾅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전혀. 게다가 법적으로도 밑에 층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아파트 중간층 어딘가에 살게 되면 그 밑에 집은 죽어나는 거죠.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완전히, 만약에 아이들까지 있으면 아이들도 막 심리적으로 망가지고, 공부는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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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사가는 거죠. 특징이 이래요. 밑에 층은 계속 이사가고 그 집은 계속 그러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아, 얘가 좀 모자리니까 챙겨줘야지 하고서 다른 가족들, 친척들이 또 자주 와요. 그럼 서로 쿵쾅거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뭐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꼭 그 사람들의 문제냐, 100%그 사람들의 문제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지능이 떨어지거든요. 예. 누구나 알잖아요. 뭐 술을 마셔서 수치가 있다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코로나 걸려서 좀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럴 때 지능이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쿵쾅거리면서도 발뒤꿈치로 쿵쿵쿵쿵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옆에서 아 쿵쾅거리지 마 그러면 내가 그랬어 알았어 하고 한 번, 두 번은 넘어가는데, 쿵쾅거리지 말라고 왜 쿵쾅거려 누군가 또 얘기하면 세 번, 네 번쯤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언제,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지 돼? 예, 이 문제가 바로 그 경계선 지능의 사람들의 마인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길게 얘기했는데 답은 명확하죠. 층간소음을 밑에 층에서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문제만 안고 사는 경우니까요. 그렇죠. 안고 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잠을 못 자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 세상에 어떤 누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성인들은 아침에 그냥 빨리 나가버리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 한잔 마시고 자고 뭐 그런다지만, 혹시 그 집에 아이들이 있거나 노약자가 있으면 낮에도 그 괴로움에 계속 노출돼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죠. 이거는 정부가, 나라가 망하다 못해 정부가 없는 상태와 똑같아요. 이런 정책들은. 예. 이렇게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마치고요. 예,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